자, 잘 쉬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걸 잘 좀 극복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재밌어져요. 처음에부터 쉽다라고 생각해갖고 이걸 접근하면은 나중에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매달리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법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난해하겠지. 내가 법률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이 정상이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면은요, 수월해집니다. 좀 처음에 용어라든가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감안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가면 또 한 번 반복할 건데 그때 가면은 수월해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밑줄 치라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화되는 지문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중심으로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우리 119페이지 대리 효과다. 대리 효과는 다 본인한테 계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한다. 그래서 거기에 1번의 첫 번째 줄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 효과 모두 직접 본인에게 계속한다. 직접 본인에게 계속합니다. 모든 효과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줄에 해제인한 원상 회복 의무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다는 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살펴봤던 거죠.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 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원상 회복 의무도. 그래서 제일 끝에 대리행위 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다 본인한테 계속한다 하면서 살펴봤어요. 자, 본인은 권리 능력은 있어야지만 의사 능력이나 행 능력은 갖추지 않아도 돼요.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은 가능하죠. 법정 대리 의사 능력이나 행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는 없는 자에게는 법정 대리를 통해서 대리 행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요.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은 아까 무의라고 빛을 쳤잖아요. 그렇지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대리 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렇죠. 자, 복대리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120페이지 복대리. 복대리라는 게 뭐냐? 갑이 본인이에요. 근데 을이 갑의 대리인이죠. 근데 이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다시 재이임하는 거. 이걸 병을 복대리라고 그래요. 자, 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갑의 대리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선임하는 거죠. 그럼 병은 누구 대리인이냐? 을의 대리인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선임하는데 이 병은 갑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틀려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병이 대리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병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상대방과.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야죠.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하면서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효과가 이제 본인한테 계속하는 거죠.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대리를 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대리권을 수여해 주는 거. 이걸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이 복임행위는 일종의 수권행위 일종이죠. 대리권 수여행위 일종이죠.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병은 발생하잖아요. 병은 모두 의무대리인이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가 상관없이 다 의무대리인이에요. 복대리는 의무대리. 그러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이것을 복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복대리는요, 대리인이 의무대리인인 경우와 을을 얘기해요. 의무대리인인 경우와 법정대리인 경우가 틀리죠. 의무대리와 법정대리가 틀리는데, 자, 이것은 원칙은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복인권 없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의무대리는 원칙은 없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본인은 승낙이 있다든가, 승낙을 얻었다든가, 부득이한 사유, 본인은 승낙을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이때는. 그럼 복대리 선임에 대해서 원칙은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해서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잘못 선임했다든가 또는 감독을 게을리해 갖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죠. 본인의 지명 시에는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 거죠.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선임상의 책임은 안 져도 되죠. 그러면 책임이 더 경감되는 거죠. 여기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여기는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어요. 항상 복인권을 가진다.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죠. 전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죠. 원칙은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자, 복대리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만 알면 복대리는 정복이 된 건데 우리 책에 도표로 잘 정리해놨어요. 12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핵심이라고 써있죠? 그거 별표였어요. 복대리에 관해서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요. 나와라 해야죠. 신문제가 한 문제가 종종 잘 나오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칠판에 써있는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의무대리는 선임 여부, 복대리의 선임 여부, 원칙은 X라고 나왔잖아요. 원칙은 X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죠. 원칙은 X. 하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여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써있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 가라고 써있잖아요. 항상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책임. 자, 의무대리는 여기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 이게 원칙이죠.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인데 그 밑에 본인의 지명 시에는 여기 본인의 지명 시에는 본인이 지명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감독상의 과실책임만 지면 되죠. 거기에서 다만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이게 바로 감독상의 책임이죠. 그때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거기 무과실 책임이라고 써있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는 거.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복대리는 다 공부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와서 정리해 봅시다. 전체적인 윤곽을 조금 핵심을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 120페이지 서설 복대리란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를 말한다. 그래서 선임할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거기 2번에 1번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거기 색칠해야죠.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복대리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거기다 색칠하세요. 두 번째 줄에 대리행위다. 대리행위 아니다. 대리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거기다도 색칠해서. 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인권과 책임이다. 121페이지. 자, 이것은 이제 가만히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가만히 보면 되죠. 자,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대리인의 책임. 원칙은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지만 니은번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감경된다. 바로 이런 불성실한 자, 부적임자를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게 감독상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복인권이 없는 여기 니을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를 선임해서 권한밖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권한을 넘는 비원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거기 권한을 넘는 비원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거기다 색칠하죠.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126조 권한을 넘는 비원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다. 이거죠. 법정대리는 항상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 첫 번째 줄.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세 번째 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나오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여기 전 책임을 다지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이게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복대리인의 지위다. 여기서는요, 이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죠. 거기다가 색칠했어요.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 복대리권은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존재, 범위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라고 써있죠. 거기도 색칠했어요.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똑같이 본인이나 제 상대방한테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그 다음에 3번도 본인에 대한 대리인과의 동일한 내부 관계가 복대리인도 있다는 거 거기다 색칠해서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내부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만 색칠을 하면 좋게요. 그 얘기가 밑에 자세히 써 있는 거니까 그 세 가지만 딱 색칠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123페이지. 복대리인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있냐? 자, 여기. 복대리는 모두 다 의무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무대리 범위에서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있다고 그랬어. 이런 범위 내에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제일 위에 줄에 의무대리와 동일한 조건하에 복인권을 가진다라고 해석한다 써있죠? 복대리권은 소멸이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복대리권의 특유 소멸 사유에서도 소멸하는 거고. 그러면 그 대표 예지 문제 작년에 나왔잖아요. 복대리에 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거.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여기.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자, 1번 맞았죠?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번은 틀렸네? 아이고, 너무나 쉽구나. 가짜다, 안 가짜다? 가짜차?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여러 명의 대리인이라도 원칙은 각자 대리라고 아까 강조했잖아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맞죠?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래도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아까 색칠했던 기억나죠?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그러면 5번도 맞았고 틀린 건 2번이잖아요. 너무나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는 거구나. 자, 이래서 우리가
복대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대리. 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복대리인데,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라 하더라도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면서 대리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대리권 수여 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누가 선임했든가 상관없이 복대리는 모두 다 이무대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이무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의 지명하에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상의 책임은 질 필요 없죠. 본인이 지명해줬으니까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감경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항상 복임권이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전 책임을 다지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복대리의 핵심이라는 거 잘 정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도 또 다시 내년에 금년에 여러분들 시험에 30피 시험에 또 다시 등장한다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124페이지 무권대리다. 자, 이 무권대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리제도 최고봉이라고 보야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박스를 보니까요, 대리권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눠지는데, 그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로 나눠진다.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다 써있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그 다음에 그 밑에 협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본인에게는 무효다 이겁니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화될 수 있는 무효다 해갖고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뭐다? 무권대리. 그러면 자, 지금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넓은 의미로 광의로 무권대리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표현대리와 표현대리. 우리 29, 20 문제도 한 문제 나왔잖아요. 표현대리. 협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표현대리는 이것도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대리권이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 겉으로 보이기는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대리권이 존재하는 걸로 것으로 보인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걸 표현대리라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어. 그래서 겉으로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새빵살이 하는데도 막 1억 원짜리 에쿠스 몰고 다니고 이러니까 돈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는 돈이 없어. 가난해. 근데도 겉으로 보이기는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무슨 명품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실제로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외관을 존중한, 외관을 신뢰한, 존중, 신뢰했다, 믿었다 이겁니다.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이건 표현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죠. 본인이 전 책임을 다져야죠. 무권대리인데도 유권대리나 마찬가지로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은 진정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야만이 보호해줄 값어치가 있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면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어야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효연대리 제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효연대리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는 뭡니까? 협의 무권대리는 자, 대리권도 없어. 무권대리 중에서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거죠.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무권대리. 표현대리라고 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는 건 3가지밖에 없거든요. 125조, 126조, 129조. 이 3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뺀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걸 협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협의 무권대리가 아니고 표현대리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뺀 제외한 나머지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걸 꼭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러면 선생님, 이 협의 무권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에게는 무효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무효죠. 근데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은 유효화될지는 무효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화되는 무효다 해갖고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본인에게는 일단 무효죠. 그렇지만 본인이 추인이 가능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 유효하게 인정하겠다라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우리 책에 나온 대로 표현대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협의 무권대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 의 124페이지. 자, 1번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후 무과실의 상대방, 제3자라는 건 상대방을 얘기하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지키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서 나오죠. 표현들이 종류가 3가지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 125페이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그 다음에 대리권은 소멸의 표현들이. 자, 이것도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5번째 줄에 따라서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처리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 확답을 요청할 수 있는 최고도 할 수 있다. 이것 좀 밑줄 쳐놓으세요. 자, 상대방은 처리도 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죠. 또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요청할 수 있는 최고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쳤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처리 동그라미 치고 본인의 추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제일 밑에 최고에다 동그라미 치고 최고.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상대방은 처리권이 있고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또 상대방은 최고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그게 다 표현대리에서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표현대리 특징이다 해갖고요. 여기 1번의 2번째 줄. 표현대리 주장은 색칠하세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오로지 상대방이 표현대리라고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그 다음에 2번에 3번째 줄에 상대방이 선후 무과실해야 한다. 여기 이 동그라미 2번에 3번째 상대방은 선후 무과실해야 한다. 이 3번에다가 별표였어요. 3번. 동그라미 3번. 자,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그거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이건 표현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권대리 일종이라고 했어요. 무권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 안 해줘요. 이건 무권대리 일종이지 유권대리 일종이 아니니까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밑줄 쳤고 뒷장에 넘어가서 4번의 2번째 줄에 밑줄 쳐갔네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색칠하세요. 과실상계법리가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것까지. 자, 이거 보세요. 표현대리는 전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 실제로 조사 않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네가 믿었던 것은 네 잘못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책임지기는 하더라도 반절만 50%만 책임지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100% 책임져야 합니다. 100%. 그러면 과실상계라는 건 네 잘못이 있으니까 네 잘못이 있는 것만큼은 책임을 상쇄시키자. 이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근데 표현대리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실상계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경감시킬 수 없다고 밑줄 쳤죠. 그 다음에 5번 별표였어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이 색칠을 해야죠.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 시험제 참 많이 나와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본인도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거.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반드시 현명하여야 하며 그것까지 밑줄 치세요. 반드시 현명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현명을 안 하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대리인이요. 나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현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현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8번도 별표였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인 135조 규정은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까지 밑줄 쳐놓았어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인을 선택해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과잉보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35조 무권대리에 관한 책임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설 판례의 견해니까 잘 기억하세요. 8번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하나하나 각계 전투를 해드릴게요. 125조 전체적인 표현대리 윤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세 가지 표현대리가 종류가 세 가지를 하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설명 들어갑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다. 시의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다. 자, 갑이 본인이 내가 말이야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내가 당신과 계약을 맺으러 갈 여유가 없으니까 내 을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을을 내가 보내겠어.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 됐음을 상대방한테 통지해 줬어요.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수여가 됐음을 표시해 줬어. 이걸 통지라고 그래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가 됐음을 통지해 준 거야. 근데 사실 갑은 을한테 대리권 수여가 없어요. 대리권 수여 없다. 대리권을 수여해 준다고 통지해놓고 사실은 을한테는 대리권을 수여 안 했어. 그러면 을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수여가 없잖아. 무권대리죠. 근데 병과 계약을 맺었네. 계약을 맺었는데 병은 갑이 통지해 줬으니까 갑의 대리인이지만 알았어.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 그러면 병은 선의 무과실이네. 대리권 수여가 안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알 수도 없었어.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안 져도 된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통지를 해놓고 을한테는 대리권을 수여 안 했다라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아니에요? 모순행위예요, 아니에요? 갑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을에게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건덕지를 본인이 제공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갖다 안 져야 한다. 책임져요.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100% 책임을 귀속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리권이 성립이 됐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는.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대리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수여 표시는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유무 통지라고 그래요.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내 대리인을 보내겠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 이것은 표시 방법은 무제한이죠. 제한 없죠. 방법은 무제한. 제한 없어요. 무제한이라는. 아무튼간 그리고 수여 표시 범위 내에서 해야죠. 수여 표시 범위를 초과하면은 125조가 아니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 자 이거 보세요. 본인의 이름, 인장을 사용을 허용해줬다. 인장의 사용을 허용해줬다. 이러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용해줬으면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상호, 직함 사용, 직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허용해줬을 때 이런 경우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다면은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임장. 위임장을 제시했으면은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125조. 수여로 인해서 생기는 대리는 의무대리잖아요. 이건 의무대리만 적용되죠. 수여로 인해서 생기는 대리는 의무대리의 하나니까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잖아. 수권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무대리만 적용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볼까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수여해 줬어요. 그러면 전혀 대리권이 없는 건 아니죠.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은 있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데 이자가 팔아먹어 버렸네. 그러면 지금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과 매각의 대리권은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월권 행위라고 그러죠. 권한받기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 말아로서 서로 무과실이야. 이 대리권이 없는데 지금 권한받기 행위를 했는데 그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랬을 때는 이 매매 효과는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한다는 얘기죠. 이자는 지금 권한받기 행위를 했는데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 그래도 상대방 측에서는 믿을 만한 그 범위 내에서 허겠지라는 범위의 외관이 있는 거죠.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이자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지만 믿을 만한 건덕지가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오케이?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중요하죠. 자, 우리 이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사자도 심부름권을 사자라고 그러죠. 일정한 권한을 주어졌으면은 이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 이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바로 법정 대리권이거든요.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도 등기 신청권이라는가 이런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5조 129조의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이 된다. 저 대리권 수여 표시의 범위를 넘어버렸어. 그럼 126조가 적용돼요. 대리권 소멸 후에 소멸되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126조가 적용되거든요.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자, 아무튼간 이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성, 동질성을 요하지 않죠. 전혀 엉뚱한 거 하더라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전혀 엉뚱한 거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것을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책임져야죠. 이 토지는 병한테 넘어가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오케이? 그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대신 병한테는 이 사람 팔아먹으라고 한 게 아니다. 나 이거 책임 못 진다. 못 얻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병은 취득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 대신 갑이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병한테는 책임 안 진다고 못 얻죠. 표현대리는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오케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건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저기는 이무대리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다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책에 잘 나왔으니까요. 책만 밑줄만 잘 쳐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9조 표현 대리를 설명 들어갈게요. 129조. 129조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후 표현 대리라고 그러죠. 대리권 소멸후 표현 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야. 자, 이게 사장인데 우리 아까 영업부장은 사장을 대리하는 이런 임무대리권이 있었던 자죠. 이게 본인이고 이게 지금 대리인이죠. 영업부장이. 근데 이 병과 어떤 수금을 해요. 그러면 이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근데 영업부장이 퇴직이 됐어. 퇴직이 됐으면 대리권이 소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거죠. 근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또 수금을 해갔네. 그러면 상대방은 지난달에 영업부장이니까 지금도 영업부장인지 알았지? 아, 연말에 퇴직된지는 몰랐네. 그러면 이쪽은 선후 무과실해야 안 해요.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지금도 대리인인지 알아. 그러면 결제를 해줬으면은 사장, 나 책임 못 진다. 왜 이 퇴직된 영업부장한테 돈 줬냐? 이러면서 자기가 책임 못 진다고 할 수 있다. 이거 결제 효력이 생긴다. 결제 효력이 생기죠?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기존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람이니까 퇴직이 됐으면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대리권이 없는데도 상대방은 믿을 만한 건덕지가 돼요, 안 돼요? 지금도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어요, 없어요? 외관. 겉으로 보이기는 대리권이 존속하는 걸로. 왜? 지난달까지 영업부장 했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면 사장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 영업부장이 거래했던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퇴직이 됐다는 걸 통지했어야죠. 오케이? 알려줬어야죠. 근데 이쪽은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유저한테 수금을 해줬을 때는 사장이 책임져야죠. 이해 갔습니까? 이걸 대리권. 이것도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돼요. 다 적용된다는 거.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야지 기존의 대리권 범위를 소멸한 후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126조만 적용되죠. 자, 우리 대리권 수요 표시된 범위를 초과했을 때 126조가 적용되고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범위를 초과했을 때도 126조가 적용돼요. 그러면 125조, 129조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잖아요, 지금. 이자도 대리권이 없고, 이자도 이런 매각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고, 이자도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대리권이 없는 자야. 없는 자인데도 외관상으로 상대방은 이자가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죠. 이자가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죠. 이자가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니까 건덕지가 있죠.
그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외관이 존중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제도다. 오케이? 좀 감을 잡히죠? 표현대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오늘 29회 때도 한 문제 나왔듯이. 자, 우리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126페이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다 해갖고요. 자, 거기 이 성립요건 본인이 제3자, 여기 제3자라는 건 저 병을 얘기하는 상대방을 얘기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본인이 통지해야 한다. 거기 나오네. 2번에 제3자란 대리행위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킨다. 갑이 병한테 통지했어요. 을이 내 대리인이 됐다.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통지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여기 기억번 밑줄 치하죠. 대리권 수여 통지 후 방법은 제한 없다. 저기 이 통지 방법은 표시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대리권 수여 표시 방법은 제한 없다. 무제한.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이건 관여무 통지이다. 대리권 수여 통지는 뭐다? 관여무 통지. 그 다음에 이 니을번이 중요하죠. 니을번 색칠하세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의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유의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게 이거죠.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요. 이런 기본적인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요. 유의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적용돼요.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적용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줄에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는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써있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 그럼 125조다, 126조다. 126조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요. 의무대리만 적용되며 거기다 비추차죠. 뭔만 적용됐나? 의무대리만. 법정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효과, 본인한테 책임을 귀속하는 거고 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성립요건 반드시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죠. 여기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은 표현대리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죠. 거기 체크 플러스에서요. 기본대리권의 인정 여부다 해갖고요. 1번에서 5번까지는 기본대리권을 인정해요. 근데 6번과 7번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동그라미 쳐놓고 기본대리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렇지만 6번, 7번은 인정 않죠. 6번, 7번은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공법상 행위 1번 공법상 행위 그 다음에 2번 법정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그 다음에 복대리권 또 여기 4번이 이게 표현대리권이죠.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장을 교부했으면 대리권 수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7번에 인감증명서만 교부했어요. 인장을 교부한 도장을 준 것과 인감증명서만 준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인감증명서만 교부했을 때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어요. 오케이? 사실행위나 인감증명서 교부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여기 우리 기본 대리권은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법률행위야지 사실행위는 안 된다 하는 게 판례의 견해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29페이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했을 것이다. 여기 제일 위에 줄에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라고 말이 나오죠. 거기다 빗줄 쳐죠. 이거. 동질성일 필요는 없다. 같은 종류 것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하더라도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 사술을 써서 사술이라는 건 이게 뭐 거짓 그러니까 허위로 막 이렇게 지가 본인인 것처럼 마치 여기
여기 두 번째 줄에 디귿번, 두귿번.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있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죠. 왜?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했어요. 지가 본인 것처럼 가장해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래도 대리인이라고 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도 기본대리권이 있으면은 유추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은 본인의 명의로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요. 다섯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시이며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기 색칠하세요.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시점이라는 거.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대리 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 그거 얘기했고. 자, 130페이지 제일 위에 이무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126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이제 이거 마지막.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요건.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고 대리 행위할 당시에는 소멸한 거죠. 이제. 이전에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고 상대방은 선후 무과실이하고. 여기에서는 131페이지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판례, 제일 위에 판례. 거기 별표해 놓으세요. 자, 거기서 색칠하세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적극이란 얘기는 성립된다는 거.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선임한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효과, 본인한테 효과 기속하는 거고 이것도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자,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 밑에 문제가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를 담보권 설정을 대리권을 수여해줬는데 병한테 팔아먹어버렸네. 이거네 이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해줬는데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월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옳은 것은, 옳은 걸 고르라겠어요? 기억봐. 을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을에게 X토지 담보권 설정을 줬는데 을이 X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었죠? 표현대리 주장은 병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주장할 수 있다 나왔으니 틀렸죠.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병만이 주장한다. 우리 아까 상대방만이 주장한다고 색칠했던 기억나잖아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여기 125페이지에 4번에 1번 표현대리 특징이다 해갖고요. 동그라미 1번에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거기 색칠했던 기억나요? 안 나요?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 그러면 본인도 전득자도 표현대리도 주장 못해요. 오로지 병만이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 색칠한 거예요.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병이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 상계법리에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 126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두 번째 줄. 126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색칠했던 기억나죠?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법리를 유치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도 틀렸잖아.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자, 알았으면 처리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어요. 선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만. 그러면 알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3번도 틀렸죠. 이건 이제 무건대리에 대해서 나올 테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처리는 선의 상대방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 무효예요. 이게 강행규정 위반이죠. 여기 우리 아까 밑줄 쳤던 거.
126페이지 동그라미 5번. 이거 별표라고 그랬잖아. 126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별표했던 기억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또 틀렸죠. 성립할 수 없어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을이 X토지를 매매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대리라고 표시했어요. 대리라고 표시 않고 자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기의 명의로. 그러면 이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은 대리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이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오케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표현대리가 성립 안 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은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 5번만이 맞았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볼만 하죠.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색칠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하나 풀어봄으로써. 알겠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것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또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는 다 이해가 될 거니까 결코 포기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합격증을 딸 수 있어요.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132페이지 협의 무건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표현대리를 세 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무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부분을 협의 무건대리라고 했어요. 그 협의 무건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이거 별표해야 합니다. 협의 무건대리. 제목에다가 별표하세요.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이거 뭐 출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를 정리해 드릴게요.